안녕하세요. 킥보드 TV의 킥보드입니다. 오늘이 이게 몇 번째 영상으로 올라가는지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어 놓고 뒤죽박죽 섞어놨기 때문에 아직 편집을 못했습니다. 한 3편의 영상 정도가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에 편집 안 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버릴 건 버리고 쓸 것만 써서 이제 테마를 맞춰야죠. 순서대로 보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여기는 충남 홍성의 어떤 시골 마을인데요. 어제 밤에 바다 본다고 무작정 서울을 떠나서 홍성에도 바다가 있거든요. 태안반도 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밤바다 잠깐 보고 여기 시골에서 하룻밤 잘 쉬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뒤에 차가 오나 보네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옆으로 아니고. 자, 오늘의 주제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올린 내용이 바로 대화의 조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또 거창한 얘기예요. 그 조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대화하느냐,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쉽지 않죠. 조건부터가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념상으로 머릿속으로는 이게 맞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출발해서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번엔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강호동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커플끼리 짝짓는, 연예인 커플끼리 짝짓는 그런 예능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근이지 게임 많이 했었잖아요. 상대방을 긁는 포인트를 찾는 거죠. 처음엔 낮은 수위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당근이지를 말하지 못하고 못 참는 수위까지 올려가면서 상대를 놀리는 게임이죠. 그걸 좀 응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대화하자는 건 상대방 긁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대방 화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역으로 적용을 해서 낮은 수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가 어딜까 살살 찔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고수 우파의 어떤 분과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주제로 얘기하면 대화가 단절이 돼요. 너무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가벼운 주제, 일상적인 주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로 시도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애국이라는 말의 의미. 저는 사실은 몇 번 말했지만 거의 국가 자체 존재도 부정하는 수준의 극좌파인데요. 어쨌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좌파든 우파든 저 정도 빨갱이는 많이 없을 것 같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인구의 1% 미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나라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걸 또 표현하는 방식이 애국일 수도 있고, 단어가 다른 적절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서로 나라 걱정하는 똑같다는 얘기죠. 서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얘기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럼 나라를 걱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도 이제 수위를 높여가는 거죠. 어디까지가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인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뭔가 한 단계 발전한 정치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대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다 하고 있는 게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허공에 대고 내 말만 막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거 한 번에 뭐 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처음에 제가 6월 10일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완전히 달라요. 이거 쉽게 끝날 일도 아니고 뭐 무조건 대화를 단절해야 돼, 말이 안 통해 이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아주 긴 호흡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3년 그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뭐 킥보드 TV 2년 3년 할 수도 있어요. 끝끝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낮은 수위부터 하나씩 높여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서는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층위가 있겠죠. 딱 거기를 기억하는 거죠. 거기서 대화를 사실 중단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슬쩍 빠져야 돼요. 막 찌르고 조롱하고 뭐 상대방을 낮춰본다고 해서 내가 이긴 거 아니거든요. 이기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뭐 누가 이기고 지고가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당근이지 게임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대화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정치 한 잔 그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인데, 전환길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본인의 주장을 합니다. 부정선거? 이 센 얘기부터 해요. 부정선거 누구야? 이승만이지, 이렇게 정치 한 잔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환길 선생님도 그 부분은 동의를 했어요. 이승만 부정선거지. 자, 그 다음에 물론 대화가 끊겼죠. 왜? 정치 한 잔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었죠. 그냥 놀리고 조롱하고 비꼬기 위해서 시도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당근이지의 게임을 법칙을 응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어질까요? 일단 서로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는 동의했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정선거라는 걸 이야기할 때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천천히 얘기할 수 있죠. 어느 수준에는 막히겠죠. 당연히 막히죠. 이거 한 번에 어떻게 해결돼요? 그럼 대화 중단. 그리고 또 가만히 한번 또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대화의 수준을 맞추고 내가 뭔가 설득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전환길 선생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원하든 원치 않았든 지금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서 굉장히 흥분하고 계세요.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스스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당 내부에 투쟁을 하고 계신데, 당 내부에 스스로 적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과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저같이 극좌파랑 바로 대화하자는 거 아니고요. 당 내부에 정치적 싸움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설득하려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팔이 아파요. 뭐 제가 말한 방법이 뭐 100% 맞다 옳다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실만 하다 추천드리는 겁니다. 해보시고 혹시라도 이거 괜찮다 하면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사실 욕을 써주시는 게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기립다 욕을 댓글로 써주시면 되는데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반응이 강렬하지 않아서 욕도 없더라고요. 그런 건 별로 원하지 않고요. 강렬한 반응이 가장 갈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 감사합니다.